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경북 지역 74개 고사장에서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올해 경북에선 지난해보다 900여 명 늘어난 2만 8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고 결시율은 9.25%로 지난해보다 2.59%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하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능 관련 신고 9건을 접수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선 수험표를 두고 간 수험생에게 경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수험표를 전달했고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접촉사고로 멈춰서자 순찰차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이송했습니다. 구미에선 교통정체로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을 직접 데려다주거나 에스코트했고 경산에서도 신분증을 전달하려는 학부모를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진을 겪은 다수의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작은 진동에도 놀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250여 명이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규모 5.4의 충격파 이후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여진은 포항 시민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흥의 인구가 4만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4만 한 2천? 갑자기 한 7, 8천이 증발해버려요. 다른 도시로 가고 흥해로 안 들어오고. 지진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있는 방에서 잠 못 자요. 제가 주거하는 데는 아예 리모델링하면서 문을 띄었어요. 2024년 포항 트라우마 센터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662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8%, 약 250여 명이 트라우마 증상 4, 5단계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 척도를 활용해 응답자의 자살 및 자해 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여전히 자살 위험을 동반하는 심리적 고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재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삶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지진은 땅을 흔들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지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 시민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 8주년을 맞아 포항시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포항 지진 8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오늘 밤 9시 포항 MBC를 통해 방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의 운영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는 배터리 안전연구센터가 경주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 준공됐습니다. 총 3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센터는 연구동, 관제동 등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됐으며 배터리 탈부착 내구 시험기 등 9종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경북 테크노파크가 맡게 되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관련 부품과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을 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우는 몸무게는 물론 중요한 품질 지표인 마블링이 30% 이상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 능력 개량과 정밀한 사양 관리로 고급육 생산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1970년대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우의 생체중은 350kg 정도. 다 큰 암소지만 지금 소들과 비교하면 덩치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이후 한우 개량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우의 생체중은 1990년대 575.5kg, 2020년대에는
756.3kg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30년 사이에만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고기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근내 지방도, 마블링도 100g당 14.3g으로 33% 이상 높아졌습니다. 증체량하고 그다음에 등심 단면적,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마블링 스코어가 훨씬 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유전 능력이 우수한 소를 선발해 과학에 기반한 개량 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단계별 사육 기술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보급한 덕분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가 쌀겨나 맥주밥 같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 배합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사료비를 최대 40%나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육량과 육질 등급 개선에서 벗어나 비육 기간을 2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 부하도 낮추는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료 효율이 좋은 이제 시스소가 선발되고 이거를 이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력 예측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사양 관리를 한다면 출하 기간이 단축돼서 소고기 시장 개방 이후 값싼 수입산에 맞서 프리미엄 전략을 택하면서 한우는 고급화에는 성공했지만 서민들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달 사과값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르는 반면 배값은 크게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의 수확이 평년보다 7일 이상 늦어져 도매가가 지난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배는 햇볕 대임 등의 피해가 적어 출하량이 34% 늘어났다며 도매가가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신라 금관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 달 14일 종료되는 신라 금관특별전을 내년 2월 22일까지 7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년 만에 신라 금관이 모두 모인 이번 특별전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모두 2만 6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1년 이후 15년째인데요. 변화의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무회의를 이끄는 영주중학교 김유경 교장. 본청 장학관과 교육지원청 과장을 거쳐 교장 자리에 오른 34년 차 베테랑 교육자입니다. 경북 초중고 교사 가운데 여성 비율은 60-70%에 달하지만 지역에서 여성 교장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북의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은 31.2%,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육아, 가사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진하는 제도들이 본인이 연구하고 학교 생활, 학생들 생활 지도하고 본인 역량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부분에서는 또 벽지라고 해서 저 멀리 가서 점수도 따오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성들의 도전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지역 정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 곳곳을 둘러봐도 양복 차림의 남성 의원들 일색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원 59명 가운데 여성은 6명. 경북은 성평등 지수 7개 핵심 영역 가운데 특히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 영역이 30.8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영역도 전국 하위권입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 내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과 건강 영역 역시 전국 최하위권.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가족 돌봄에 시간을 많이 쓰는 반면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고 여성이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부문 역시 전국 꼴찌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지역 문화와 고령,
농촌 중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여성이 일터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분위기, 여성 리더를 키우는 시스템의 부재,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와 인식 개선 두 축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전담관제 도입, 성별균형 승진제 도입, 성별 임금 공시제 시행, 여성 고위직 목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성평등은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고 더 단단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지역에서도 시작될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더민주 경북혁신회의는 오늘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혁신회의는 대장동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였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초과 수익 7,400억 원 환수 불가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숫자 노름이라면서 오히려 이재명은 민관 공동개발로 5,500억 원을 환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가 내년도 국비 2천억 원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한명도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기재부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철강기업 고용 안정 지원과 그래핀 산업 지원, 영일만 횡단대교, 포항역 주차난 해소 등 16개 사업 2,105억 원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국회 예결 소위가 1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등과 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